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애청자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라디오 재판정의 노영희입니다. 센 언니 노영희 변호사. 네. 그리고 손수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악역 전문 손수 변호사. 지난주에 제가 이 별명 붙여드렸잖아요. 우리 청취자가 네. 보내주셔서 주변의 반응이 어땠어요? 아무도 모르던데요. 손 변호사님. 더욱더 전문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 청취자 한 분은요, 이런 문자 어제 보내주셨어요. 지난주에 보내주셨구나. 라디오 재판정도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한번, 보이는 라디오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어떠세요? 좋죠, 뭐. 그래서 앵커님 오늘 화장하고 오셨나요? 원래 예쁘세요. 이 정도 화장을 합니다. 네. 제가 그러면은 두 분이 오케이 하셨으니까,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두 분 얼굴 컨디션 봐가면서. 야, 이렇게 슬쩍 동의한 것처럼 되는군요. 한번 페이스북 라디오로 라디오 재판정 여러분 공개할 것을 제가 약속드리면서. 자,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하나만. 이재용 부회장이 잠시 후 10시 반에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6대4 정도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슬아슬하게 발부된다 쪽으로. 손 변호사님.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네. 그래요. 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거고 구속 사유가 존재해야 예외적으로 구속한 다음에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법감정은 당연히 구속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엄밀히 볼 때는 과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지금 아슬아슬하게 보시는 거군요. 어느 한쪽이라고 단정적으로 지금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기존에 이미 구속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되어 있는 분들의 예와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건이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경우에 미치는 파장, 국민적인 것도 그렇고 저항?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특검이 수사를 못 하거든요. 뇌물죄와 관련해서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에는 영장이 발부되는 쪽으로 조금 무게가 더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를 봐야겠습니다만 물론 그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 이제 20억 원이 채 달하지 않는 그런 금액의 혐의로 지금 구속됐거든요. 16억 원이죠. 그렇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혐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430억 그것도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10시 반 출두 장면 여러분 보시고요. 우리는 이제 재판정 가겠습니다. 오늘 재판정 주제가 사회적인 이슈인데 상당히 민감하고 또 상당히 뜨거웠던 주제입니다. 주제 바로 이겁니다. 여배우 노출 장면에 대한 편집은 과연 감독의 권한인가 아니면 배우의 허락을 일일이 받아야 하는가. 바로 이겁니다. 손 변호사님. 네. 이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대법 판결까지 난 거예요? 대법원은 아니고요. 대법은 아니고요.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1심까지. 네. 어떤 사건이에요? 이제 그 여배우 광모 씨가 감독 이모 씨가 연출한 영화에 출연했는데요. 이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노출 정도는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노출의 정도는. 네, 그런데 그 후에 감독이 배우를 설득했습니다. 그게 진행상 꼭 필요하니 일단 노출 장면을 촬영을 하자. 일단은 찍어보자. 네,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편집해서 이제 상영할지 여부를 논의해보자라고 해서 승낙을 한 후에 촬영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감독이 보여줬죠 편집본을. 그러자 배우가 이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극장 상영판에서는 삭제됐어요. 극장에는 내지 않았어요. 노출신을.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배우와의 특별한 상의 없이 감독이 이제 그 DVD판이나 IPTV 또 파일 공유 사이트에 배포하는 그런 그 판에는 이 삭제됐던 노출 장면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무삭제 노출판 혹은 감독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요. 지금 손 변호사님이 설명하신 그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은 배우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배우의 주장 쪽에 가까운. 그러면 노 변호사님이 알고 계시는 건 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감독과 제작사의 주장과 배우 주장이 서로 다른데요. 지금 손 변호사님이 설명하는 부분은 배우가 주장한 부분을 그대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앞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두 분의 주장이 어떻게 갈리는지 제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럼 일단 손 변호사님은 여배우 쪽이시네요. 네. 일단 그 입장 갈리는 부분은 뒤에 나올 것 같아가지고 법원에서는 일단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이제 그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다. 예.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이다라고 해서 기소했고요. 예. 하지만 법원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허락을 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라고 하는 죄는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촬영을 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범죄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 손 변호사님께서는 그 배우의 주장대로 이것은 그 여배우의 허락을 받지 않고 촬영한 것이고 내지는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배포에 관련해서 여배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았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노 변호사님은 감독의 정당한 권리 행사다. 감독은 무죄다. 계약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행위이다. 무삭제판 감독판에 노출신 낼 수 있다. 이쪽이신 거고요. 손 변호사님은 무슨 말이냐. 극장판에 못 냈듯이 감독판 낼 때도 허락을 받았어야 된다. 여배우 편. 여배우의 허락이 필요하다. 감독은 유죄다. 이쪽이신 거네요. 네. 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50원에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손변, 노변 혹은 유죄, 무죄, 감독 기준이에요. 감독이 유죄, 감독 무죄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해당 여배우가 자신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내 초상권이고. 근데 반대하면은 노출 장면 못 내보내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건데요. 계약서. 네, 판사님이 이제 인정한 이유가 무죄라고 판단하신 이유가 감독과 배우 간의 사전 계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계약서가 어떻게 우선 돼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배우와 감독 간의 이 노출 장면에 대해서 사전에 약속한 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 간에 그 사전에 약속한 바가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해서 말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 말을 더 믿을만 한가 이제 이걸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 입장에서의 말은 무엇이었냐 하면 아까 이제 손 변호사님이 이미 배우 입장을 말씀하셨으니까 배우와 감독 간의 노출 장면에 대해서 사전에 약속한 바가 있고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이미 적시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촬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영화를 찍는 과정이나 최종 영상 편집본까지 전부 배우와 공유를 했었고 이때까지도 배우 측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는데 배우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내 노출 장면을 영화로 내보내려면 3억 원을 달라고 했다. 영화 제작비가 1억 원인데 배우가 사전 합의를 어기고 3억 원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배우를 그냥 일단은 좀 달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미안하다고도 하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또 했어요. 감독판 그렇게 낸 거 약속 없이 낸 거 미안해라는 얘기는 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죠. 이제 이거는 그 미안하다는 말은 처음에 먼저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판을 나중에 내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장판에는 노출 장면을 삭제해서 먼저 내보냈고요. 나중에 감독 무삭제판에서만 노출 장면을 편집하지 않고 내보냈는데 이 미안하다는 말은 처음에 그 극장판 내보내기 전에 이제 배우가 뭐 내보내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니까. 그래 미안하다 달래면서 미안하다 그래 극장판에 내가 안 내보내마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다. 그렇지만 그거는 달래려고 미안하다고 한 것뿐이지 내가 뭐가 뭐 안 돼서 그런 게 원래는 낼 수 있다. 원래 계약서상 원래는 낼 수 있는 건데 이제 배우를 달래야 된다. 왜냐하면 배우들이 마음이 좀 잘 변하기 때문에 좀 달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 변호사님. 논의가 좀 약간 흐트러진 것 같은데 이게 기소된 게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입니다. 14조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신체를 이제 그 허락 없이 촬영하면 처벌받거든요. 그런데 촬영 당시에는 동의하에 했더라도 이제 이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서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촬영할 때는 뭐 쌍방이 다 허가하에 했더라도 동의하에 했더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배포 못한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지금 여기서 이 감독이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 그런 그 기준은 과연 이게 배우의 의사의 동의하에 했던 것이냐 반포 자체를 아니면은 배우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것이냐인데요. 그걸 따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바로 배우와의 합의 여부, 계약 여부입니다. 계약서. 즉 감독과 배우가 어떻게 계약했느냐. 근데 지금 노 변호사님은 계약서에 다 있다는 거거든요.
그 계약서가 작성되었어요. 그런데 이 계약서가 있지만 지금 배우 측의 주장은 이런 거죠. 배우와 검사의 주장은 이랬던 거죠. 어떤 거예요? 이 계약서 이외에 추가로 구두 약정이 있었다. 구두 약정이 있었다. 네. 근데 구두로 하는 약정도 효력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요? 구두 약정도 계약서에 쓴 것과 효력은 똑같은데요. 따라서 이 배우와 검사가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애초에 이 계약서 상에는 촬영 여부에 대한 그 촬영 여부를 동의하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촬영 후에도 그 영상 그 부분을 사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합의하기로 했던 구두 약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 구두 약정에 대해서는 감독도 인정했습니까? 아니죠. 감독은 또 안 인정하고 그렇죠. 있는 게 지금 문제였고. 그러니까 감독과 판사님의 판단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감독과 배우가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노출 장면은 감독과 배우가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만약에 촬영 중에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를 할 경우에 배우는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반신 노출이 합의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감독이 배우에게 그런 장면을 찍자고 하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찍자고 했다고 하더라도 배우가 거절했을 것이다. 그런데 감독이 이걸 촬영할 때 배우는 응했다. 그래서 그 노출 장면이 이미 촬영이 되었었고 그런 촬영을 할 때 이 여배우가 노출 장면 촬영의 조건을 단 건 아니었다. 나중에 이제 그 무삭 재판, 감독의 무삭 재판이 배포된 다음에 이제 뭐라고 화를 낸 건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3238-5446-7051 양하근님 등 많은 분들은 노출 장면이 싫으면 아예 안 찍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촬영부터 금했어야 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8672님 강제로 찍은 게 아니라면 결국 누군가가 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라면서 노변 쪽 손을 들어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5455님은 감독이 꼼수 부려서 촬영을 해낸 것 같다. 이거는 감독의 유죄다. 이수민님 배우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 김혜은님 배우 몸에 대한 재산권은 결국은 마지막엔 배우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손변 쪽 의견이 팽팽하게 들어오는데요. 네, 실제로도 그 영화산업 노조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그래요? 하면서 우려하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거랑은 조금 다른 사안인데 말이죠. 최근에 논란이 된 외국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라는 영화. 1972년 영화인데 이게 굉장한 명작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감독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당시 그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영화 속에는 성폭행 장면이 있었는데 이걸 여배우에게 사전 설명하지 않은 채 남자 배우와 감독만 알고 찍은 장면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게 영화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적이 있거든요. 이거 전혀 다른 경우긴 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불법이에요. 당연히 불법이죠. 당연히 그거는. 불법이죠. 왜냐하면 감독이 인정했잖아요. 본인이 여배우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찍은 거다라고 인정을 한 거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사건은 몰래 찍은 게 아니라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었다라고 이미 밝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다른 사건에 대한 것을 이 사건을 연결하면서 소개를 해버리게 되면 듣는 분들이 편향된 사고방식을 이거는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워낙 화제가 된 얘기라서 잠깐 드렸어요.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이죠. 유사한 사례로 2015년에 개봉했던 한여름의 판타지아라는 되게 유명한 독립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감독과 남자 주인공만 사전에 알고 여자 주인공에게 몰래 키스를 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맹비난을 받았고요. 밝혀진 후에. 또 실제로 영화 촬영 당시에 강간 장면이었는데 옷을 뜯는 그런 것을 사전에 허락 없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례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 얘기 들으면서. 아니 영화판에서 노 변호사님. 이런 일이 리얼리티를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봐요? 글쎄 저도 그거는 뭐 제가 영화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아마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에 상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거는 생각합니다. 확실한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모 씨 사건이 없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건 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합의가 있었느냐 여부에 따라서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그런 사실관계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런데 이제 검사와 배우 입장에서는 구수합이 있었다. 증거들이 있다. 근데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건데요. 이 검사와 배우가 들었던 증거들이 이런 겁니다. 어떤 건가요? 애초에 촬영장 분위기 이게 그 확고한 주연급도 아니고 이제 영화 초본데 현장에서 노출 장면 못 찍겠다.
라고 하면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더라. 어쩔 수 없이 일단 촬영을 한 거였고. 강압에, 그러니까 무언의 강압에 의한 네, 분위기상. 그 다음에 촬영은 하되 그걸 정말 영상에 넣을지 여부는 추후에 합의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찍은 것이지 일단 찍었기 때문에 감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라는 그건 증거가 아니라 주장이죠. 근데 그거를 왜 계약서로 안 썼을까요? 그럼 뭘 좀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구두로만. 모든 법적 분쟁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이 사건의 경우에 구두로 합의했지. 구두 합의했다는 거는 지금 주장입니다. 말씀대로. 그게 사실이라고 제가 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 변호사님께서 계속 그렇게 반박을 하시기 때문에 네, 일단 주장이죠. 노 변호사님도 저쪽 주장하시는 거고. 그런데 그걸 왜 문서화 안 했냐. 라고 한다면 문서화 안 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문서화 했으면 분쟁이 안 생깁니다. 또 하나 감독을 믿었는데 속았다. 이런 또 주장이거든요. 감독을 믿었는데 속았습니다. 왜 믿었느냐?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녹취록을 작성해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달랬습니다. 아까 저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미안하다. 근데 그 미안하다도 달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말이라는 거거든요. 누구 주장이 더 타당한지는 법관이 좀 판단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아니 왜 허락도 없이 합의와 달리 허락도 없이 방송 그 IPTV에다가 했습니까? 코르자가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뭐 정말 그게 정말 달래기 위해서 합의도 없던 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합의를 위반했는지 그거는 당사자만 알겠죠. 그 녹취록에는 미안하다는 말만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가 노출 장면을 배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런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만약에 가슴 노출이 합의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특히 이 배우는 이 영화 말고 다른 영화에서도 계속 엄청난 수위의 그런 노출 장면이 상영이 됐던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과거 예에는 그렇게 했으나 이번 영화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되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한 번도 노출씬 안 찍었던 사람이라면 한 번도 노출씬 안 찍었던 사람이라면 구두 약정만으로도 믿었다고 하는 것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혹은 뭐 어쨌든 간에 그 노출을 많이 찍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영화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되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서에 그것을 명시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얘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만약에 판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감독은 사전에 합의돼서 우리가 뭐 내보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배우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단을 판사님이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겠냐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시간이 없더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는데 한 번도 노출신을 찍지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한 번도 노출신을 찍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가능성 면에서. 이거 그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처음이에요. 구두가 아니라 문서를 넣었어야 된다는 처음이에요. 거죠. 노출 이 영화 전에 찍은 적 없어요. 영화가 첫 영화였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이에요.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 영화예요. 그래요. 이게 진짜 저는요. 오늘 여기 판결문에 나옵니다.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포함한 전망 좋은 집 감독판을 배포할 당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노출 수위가 심한 아티스트 복만대에 출연한 바 있었고 그 영화가 개봉된 바 있었다. 그러니까요. 이 영화 찍은 다음에 찍은 거예요. 이위 아티스트 복만대 영화 개봉 이전에도 피해자의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개봉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이 노출 영화에 출연했기에 이를 고려해서 상반신 노출 장면에 들어있는 전망 좋은 집 영화를 배포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두 분이 그러니까 찍은 순서하고 개봉한 순서가 좀 다르다라는 게 지금 손 변호사님 개봉도 먼저 했어요. 거고 노 변호사님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좀 엇갈린다는 거 여러분 감안을 하시고 이게 이렇게 어려운 주제인지 몰랐어요. 청취자 의견 볼게요. 6881님. 이분은 문자가 노변 말은 무조건 진리입니다. 가족이시죠? 6881님.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전영자님은 배우에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구두 약속이든 뭐든 배우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3232님은 촬영장에서 감독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건 영화판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또 손변 쪽 의견. 8411님은 근데 그 3억이라는 부분이 이분은 걸린다. 촬영에 일단 동의해놓고 나중에 3억 얘기하는 그 부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감독 무죄다.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들어옵니다. 자, 결과가 나왔나요? 이렇게 나왔군요. 여러분 일단 1심 판결이 지금 나온 상태인데 감독 무죄로 나왔어요. 1심은. 그런데 우리 청취자들이 오늘 들으시고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배우 상반신 노출 장면을 배포한 감독. 이 감독은 이것은 감독의 권한인가? 아니면 배우가 반대할 땐 불가능한 일인가? 우리 청취자 배심원의 선택은 42대 58, 42대 팽팽했네요. 42대 58로
배우가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해서는 안 됐다. 예, 손수호 변호사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배우가 반대하면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그 유도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했을 경우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청취자들이 아마 그건 알아들으셨긴 할 텐데 노 변호사님 오늘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단독편을 들으셨는데 손 변호사님 마지막 발언. 네,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이런 굉장히 그 영화계에서 논쟁적인 사안이 있다. 그래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개선점을 찾아보자. 이 정도 문제 제기하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좋은 마무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로 되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 매우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뜨거울 줄 저는 몰랐고요. 비니 수지 아빠님도 노변 손변이 오늘 굉장히 리얼하게 리얼리티를 살려서 재판정에 임해주신 것 같다. 도움이 됐다 그러셨거든요. 생각해볼 주제입니다. 특히 영화판에서 자주 일어나는 주제라는 거 여러분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손 잡고 나가셔야 돼요. 라디오 매주 그렇게 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